반갑습니다. 네, 떴다장판 TV의 이제 사회를 맡게 된 최진기라고 합니다. 떴다장판이라는 용어가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장애인계의 이제 새로운 그런 판을 열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장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떴다는 우리 장애인의 그런 그 판들이 좀 더 넓은 의미에 좀 한번 떠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떴다장판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이번에 모시게 된 손님은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 뵙게 됐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이제 자기소개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대기입니다. 대길 씨는 그러면 어디 사세요? 진해요. 진해. 진해에 살고 계시고 장애 유형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으세요? 뇌병변 중증. 뇌병변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시네요.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참여하게 된 계기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참여하게 되었는지. 인권센터가 아니다가 그게 한번 이렇게 와가지고 이해하기가 됐어요. 인권센터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인권센터의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네 이름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름은 박노하고요. 네. 살고 있는 곳은 창원이고요. 네. 장애 유형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으세요? 내변면 장애하고 지적 장애하고 전복으로 해갖고 중증 장애입니다. 우리 권리중심형 일자리 참여하고 계신데 어떻게 참여하게 됐었어요? 제가 참여하고 싶어서도 있지만은 경남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이런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노아씨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아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일자리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있었고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이제 참여하게 된 계기는 그 경남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런 일자리 있다 한번 참여해보라고 권유를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유진이라고 하고요. 내담동 1급 중증 장애인이고 사는 곳은 진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시간에서 무리하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시간도 너무 안 가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어요. 저는 중증 장애인이어서 손도 남들이 사용해줬고 모든 기능이 만들 수 없는 중증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싶어서 마땅한 제가 업무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알아보는 그때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일자리가 생겨있는데 한번 지원해보겠다고 의뢰를 받아갖고 이 일자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집에서만 이제 생활하시다 보니까 우려하고 답답하고 그 직업에 대한 그런 욕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체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손도 움직이기 힘들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 체중증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늘상 해오셨고 관련된 기관에서 또 이런 권리중심형 체중증 장애인을 위한 그런 맞추어져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영이고 진해 용원에 거주하고 있고 지적 장애인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이제 참여하게 된 지원 동기. 저는 국장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체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일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증 장애인들에게 권리를 지켜주고 권리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맞추어진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권리중심형 일자리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빵 공장에서는 빵을 생산하지만 권리중심형 일자리는 우리들의 권리를 생산하는 일이다. 그래서 권리라는 게 그쵸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권리를 그 지역 그 시민들에게 홍보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알리고 지역에 있는 단체나 기관들 아니면 뭐 공무원들 대상으로 그런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면서 그런 인식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도 정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 같이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개선시키는 일들도 하시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불편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참정권을 가지지만은 여전히 저처럼 휠체어를 타거나 그리고 체중증 장애인들은 투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표소에 가서 장애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애인도 투표할 수 있는 그 권리 주체고 투표소가 장애인에 맞게 맞추어서 좀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도 하고 그런 모니터링 활동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화예술로 장애인에 관련된 뭐 표현이라든지 뭐 어떤 연극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춤을 통해서라도 장애인도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문화예술이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하시는 게 바로 권리중심형 일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맞죠? 권리중심형 일자리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 있을까요? 에피소드. 그거 버스 탈 때 집에서 장을 갈때 저 서버스가 잘 안 와갖고 그때 시간을 많이 기다렸어요.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3시간 반 기다렸어요. 권리중심형 일자리의 사업의 이제 내용을 보면 아까 모니터링 얘기했는데 우리 저상버스 모니터링 하는 그 사업을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길 씨가 진해에서 이제 창원을 갔는데 저상버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3시간 정도 기다린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네요. 좋은 에피소드보다는 조금 안 좋은 에피소드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김해 도자기 축제나 축제 지역에 가갖고요. 우리가 홍보를 해요. 김해 도자기 축제 가갖고 홍보하고 있는데 우렁을 파는 사장님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떡볶이나 오뎅을 먹고 가라고 해서 맛있게 먹고 오는 날이 있었대요. 그때 보면 우리 지역의 사회에서 비장애인들도 지금 예전보다는 지금 혹시 인지 개정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나아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만큼 인식이 된다고 느꼈던 날이었어요. 네. 그때 참 보람을 느꼈어요. 옛날에는 그냥 휘 타고 지나가면 이자가 눈빛도 보고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 많았는데 요즘은 뭐 그런 활동할 때 비장애인 분들이 거지 앉아가고 뭐 도와줄 거 없나고 물어볼 때 예전보다는 많이 인식이 좀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네. 국가축제 갔었는데 네. 이 축제장에 가면은 시설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갈이 있어가지고 휠체어 다니기도 불편하고 행사장이 조금 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국회 축제에 가니까 그런 장애인에 관련된 페니썰들이 조금 미비해서 장애인들도 이런 문화라든지 그런 예술 행사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영 씨. 네. 창원에 그 정우상가 했을 때 책 나눠줄 때 네. 그 직접 와서 기쁘게 받아가 주시고 한 분은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더 멀리 길었으면 하는 마음을 감동을 받고 또 공감을 해주는 게 그게 기억이 납니다. 권리중심형 일자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옹호 파트고요. 두 번째로는 인식개선이라는 직종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해에 이제 참여하시는 권리중심형 일자리 분들은 권리옹호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하게 많이 활동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신문이나 뉴스, TV에서 많이 뵀는데요. 권리 옹호하시면서 이런 기사, 뉴스 이런 데 많이 보도되셨는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던가요? 버스 타는 데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다. 아니면 일하는 어려움이 그렇게 나는 있을 줄 몰랐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중증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몰랐다. 그러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네. 제가 병원에 다니는 거 있는데 병원에 물주사님이 어느 날 서울에 아기를 듣고 아기가 같이 지하철에 타는데 유모 따로 가지고 갔는데 거기 또 장애인 단체들이 치유하고 있는 걸 보고 공감했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장애인이 막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유한 게 아니란 거죠. 이제 느낀다고 그런 말씀 해주세요. 애기들이 계단을 걸어갈 때 언제잖아요. 지하철에 그런 것도 느끼고 연마타를 옮기고 계단 올라가면 힘들다고. 근데 된다 엘리베이터 타는 데는 시민들이 많이 탄다고. 그거 양보를 다 안 하고 근다고. 서울 지하철이나 거기 취한 거를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자기가 애가 생기고 유만대를 밀고 다니는가 이 동네의 부품을 느낀다고. 유진쌤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애기랑 같이 갔대요. 유모차를 이용하는데 그 어려움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네, 그래도 네. 지금 지하철도 장애인 단체들이 치유하고 있는 거 그런 일들이 우리 장애인만 좋은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좋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하철 시위로 한참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지하철 시위가 이 장애인만을 위한 그런 시위가 아니라 이런 모든 시민들이 편리해지기 위한 그런 운동인지 느꼈다고 네,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에피소드 있을까요? 주영 씨. 주영 씨는 권리 옹호하면서 뭐 그 뉴스라든지 그 TV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하던가요? 제가 그때 서울 올라간다고 했을 때 왜 거기 왜 가냐, 왜 시위에 왜 하러 가냐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시위에 왜 참석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건데 왜 네가 나가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족들한테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영 씨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내가 왜 이 말을 듣고 왜 충격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
그죠. 나도 이제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그런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가족들한테 들어야 되냐.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침이 있어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속상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권리 옹호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그죠 인식 개선이라는 사업을 하잖아요. 뭐 네. 지역에 가서 시민들 대상으로 캠페인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로 이제 그런 인식 개선을 통해서 그런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체감적으로 느끼나요? 버스 타고 사람들을 많이 눈치로 버스 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제 눈치를 안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이제 그 시민들의 인식들이 그냥 뭐 평범한 시민으로 장애를 이제 바라보는 거 아닐까라는 거죠. 아, 좋습니다. 그 언니 말대로 김해 돌자기에서 네. 책을 만보리로 책 나눠줄 때 그 자기도 장애인데 이런 일자리를 우리가 일한 거를 보고 자기도 공감되고 그래서 홍보도 많이 알려준다고 저희한테 말해주고 힘내라고 하셨어요. 힘내라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인식 개선이라는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의 생각들을 바꾼다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이런 종이도 나눠주고 시민들이 장애인도 이런 권리 있구나 그러면서 공감하고 장애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절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애기가 있는데 저한테도 저희 애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아빠는 휠체어 타는 게 당연한 거니까 처음 볼 때부터 휠체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 아빠다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인식 개선의 효과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어떤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시민들의 인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게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장애인 인식은 어떤 매체나 아니면 뉴스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회에서 만나고 부딪히고 대화하고 그게 더 장애인 인식이 더 효과적이고 친근감이 있고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은 뭐 TV, 뉴스, 드라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의 유대감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대감 그게 더 많이 널리 보고 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래요. 유진 쌤도 마찬가지로 그죠? 언론, 뭐 뉴스, 뭐 매체 이런 데에서 장애에 대한 뭐 올바른 인식이나 이해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시민들하고 직접 부딪혀서 장애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러면서 저절로 인식 변화가 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 권리중심형 일자리는 마찬가지로 시민들하고 최대한 밀접하게 붙어서 그죠? 우리의 얘기를 하고 또 우리의 권리를 홍보하고 그러면서 장애인도 이렇게 권리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구나 하면서 자연적으로 인식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